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은 마블 코믹스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속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 캐릭터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캐릭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스틸러 정말 길게 나온 건 아닌데 짧은 임팩트를 주고 간 배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꽤 익숙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캐릭터는 바로 아요입니다. 아요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랙팬서 영화에서 등장을 했었죠. 물론 그 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요라는 캐릭터는요, 사실 마블 코믹스에서는 등장한 지 그렇게 꽤 오래된 캐릭터는 아닙니다. 거의 최근에 등장했던 캐릭터이고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 블랙팬서를 호위했던 역할로 아요와 그리고 아네카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블 코믹스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요는 이 플로렌스 카준바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고요.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처음 할리우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네덜란드인가 뭐 어디서 배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블랙팬서,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팬서에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윈터 솔저가 이제 그 블랙팬서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윈터 솔저 때문에 아요가 이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등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를 했는데 바로 이 존 워커, 바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요에 대해서 마블 코믹스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아요는 도라밀라제 멤버입니다. 그래서 동료 도라밀라제 중 한 명이 사형이 처해진 것을 탄원하기 위해 라몬다 왕비를 만나러 골든시티에 갔습니다. 비록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라몬다는 그 형을 확정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아네카는 포트 한해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결정에 화가 난 아요는 스스로 아네카를 구출하고 말죠. 그녀는 미드나이트 엔젤 아머의 원형을 사용하고 감옥을 공격하여 두 사람은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들은 후에 피난을 갖고 서로에게 더 이상 도라밀라제가 아니라고 약속을 하죠. 아요는 마지막 미드나이트 엔젤 아머를 이제 아네카한테 주었고, 두 사람은 모두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요와 아네카는 다음으로 와칸다의 북쪽의 경계에 위치한 도적단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요는 아네카를 도와서 인질로 잡고 있던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 은신처에서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후에 아요는 그녀가 탄듀에라는 소녀와 어떻게 더 나은 와칸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네카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있었는데, 이 순간이 바로 되게 중요합니다. 미드나잇 엔젤스와 그들이 해방시킨 여자들이 머물고 있던 마을이 자바리 렌즈의 화이트 고릴라 아미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칭 도라밀라제의 군대가 되어 맞서 싸웠습니다. 자바리 부족민들과 다른 도라밀라제와 함께 미드나잇 엔젤스는 화이트 고릴라 만들라경을 죽이고 자바리 렌즈를 장악했고요. 재판소를 소집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선고와 법률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바리 부족원들에게 지지를 얻게 됩니다. 자바리 렌즈를 정복한 이후 도라밀라제는 태투가 이끄는 또 다른 반란군인 피플의 지원을 받았지만 아요와 아네카는 늘 신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밀라제는 블랙팬서의 하투트 제라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에제키엘 스테인이 트찰라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반혁명 전술을 제시하는 전 정보 부서의 조릭 크로울의 영상을 공개하자 분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곧 트찰라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바리 렌즈를 공격했고요. 하투트 제라제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공격은 태투의 동맹이었던 젠지의 공감 능력에 의해 좌절되었고, 하투트 제라제는 미드나잇 엔젤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미드나잇 엔젤들과 피플은 후에 골든시티에 대한 합동 공격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나 미드나잇 엔젤들은 여성에 대한 군인들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플들과 대치하게 됐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은발리의 설득으로 미드나잇 엔젤들은 나중에 그들이 와칸다를 해방시키고 와칸다의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수였던 하투트 제라제를 해방시켰습니다.
일단 그녀가 트찰라와 군주제를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메시지가 끝났을 때 아네카는 숲으로 도망갔고 돌아온 여왕 슈리와 마주합니다. 슈리는 아네카와 맞서게 되었고 그 후에 아요에게 블랙팬서를 도와 피플의 공격으로부터 골든시티를 방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은 모두 왕을 돕는다는 생각에는 반대를 했지만 슈리는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놓게 되죠. 바로 트찰라는 명예로운 남자이고 피플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왕관을 빼앗는 것은 도라밀라제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든시티에서 피플이 패배를 하고 나서 트찰라는 번인 아자리아에서 도라밀라제의 청문회를 열었고 그 기간 동안 미드나잇 엔젤들은 그들의 땅을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창아미르 장로는 아네카가 왕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며 결국 그와 화해했습니다. 트찰라는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와칸다는 민주주의 정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정부는 그가 왕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었지만 오로지 국민들을 대표할 뿐이지 그들의 통치자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굉장히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하죠. 뭔가 히어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정치물 같은 이야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싸움이나 히어로로서 어떤 부딪힘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크게 다루기보다는 약간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크게 다룬 코믹스이기도 합니다. 이 아요는 첫 등장했던 게 2015년 울티메이트 볼륨 3 1번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현재 2021년 블랙팬서 볼륨 7 24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블랙팬서 볼륨 6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인데 앞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와칸다가 민주주의 국가로 재정비되는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요와 아네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요의 이야기가 업데이트가 되면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요가 굉장히 이제 이 영화나 이런 곳에서 되게 이제 눈에 띄게 되면서 코믹스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다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블랙팬서 옆에서 도라밀라제로서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뭔가 디테일하게 다뤄졌으면 좋겠고 또 앞에 아요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